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권미용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목차 슬라이드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고 그림을 삽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시사항을 보시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자, 배점은 총 60점입니다. 60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렇게 세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는데, 자, 저는 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2번 슬라이드에 들어오면 여기 목차라는 제목을 먼저 쓸 겁니다. 그리고요, 자, 1번에 해당하는 요 슬라이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 1번이 들어가 있는 도형과 그 다음에 학교 안전사고의 의미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도형, 요거를 완성을 시켜 놓고요. 완성이 되고 나면 요 슬라이드를 복사를 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2번, 3번, 4번이 되도록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가 되고 나면 안에 있는 글씨를 수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글씨가 수정이 되고 나면 여기 3번 도형에다가 3번 도형에 학교 안전사고의 통계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을 적용해서 슬라이드 5번으로 가도록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2번에 있는 그림을 5번을 갖다가 넣어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여기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박스에 클릭해서 여기다가 목차라는 글씨를 쓸 거고요. 목차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고 나면, 자,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박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형을 그릴 건데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지금 여기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1번 도형과 학교 안전사고의 의미라고 하는 두 개의 도형이 일부가 겹쳐져 있을 때는요, 뒤에 들어가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작성하기가 조금 수월하세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 봤더니 왼쪽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빗면으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런 도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단추눌러서, 자, 사각형 모양이니까 여기 사각형 그룹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각형 그룹에서 한쪽이 살짝 빗면인 것을 봤더니요, 바로 여기 세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세 번째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자, 그리실 때도 우리 전체적인 슬라이드 구성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1번의 도형의 위치가 돼야 될 부분이 어디쯤인지를 시험지를 보시면서 드래그를 하셔서 크기를 정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실 때 마찬가지로 도형의 크기도 중요하다. 왜? 이 도형을 그려놓고요, 아래쪽에 2번, 3번, 4번 도형을 복사를 해서 갖다 놓을 거니까 그네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쪽에다가 하나를 그려서 적당히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배치를 시켜서 오른쪽에 또 그림을 넣을 거니까 그림이 들어갈 위치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렸고요. 자, 이번에는 1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도형을 찾아서 그려야겠죠. 자,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 찾아보겠습니다. 아, 비슷한 도형이 여기 기본 도형에 갔더니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요. 이거 클릭해서 도형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형은 이렇게 살짝 뾰족 나온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겠죠. 자, 살짝 회전을 시켜서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도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도형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쓰실 건데, 우리가 도형 안에다 글씨를 쓰실 때는 그냥 도형 클릭해 놓고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형을 회전을 시켰어요.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갈 때도 글씨가 같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갈 때 회전이 된 곳에는 글씨도 같이 회전이 되니까, 자, 여기다가는 그냥 글씨를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1번 슬라이드에 워드 아트를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글씨 쓰는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곳에서 클릭하시고요.
이 도형에 들어와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도형의 글씨가 똑같이 써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기본 도형에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도형이 없는 옆에 빈 공간에 클릭해서 네,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복사할 건데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복사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네, 목차를 작성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굴림에 24포인트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이라는 숫자나 오른쪽에 학교 안전사고의 의미라는 글자나 모두 굴림에 24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꼴을 바꾸지 않고 복사를 해서 글씨를 쓴 다음에 바꾸려면 네, 조금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2번, 3번, 4번 도형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걸 모두 블럭 잡아서 굴림에 24포인트로 바꿔놓은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글자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글씨는 쓰지 않았지만 여기에 써놓은 글씨 도형들이 여기에 그려놓은 도형의 모든 글자가 굴림에 24포인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블럭을 잡을 건데 도형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내가 그려놓은 도형이 모두 다 이 블럭 잡는 영역 안쪽에 들어오게 해서 손을 떼시면 네, 블럭이 잡혔고요. 자, 요거를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놓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번호가 살짝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되겠네요. 테두리 클릭해서 저는 위로 향하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쪽으로 옮길 거예요. 자, 우리가 키보드에 보시면 4개의 방향키가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각각 누를 때마다 그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 겹쳐져 있을 때는 해당하는 개체를 클릭해 놓으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 3개를 블럭을 잡아서 자, 복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 슬라이드에서 요 도형 복사하는 걸 해보셨어요.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다라는 거 배우셨거든요. 자, 이번엔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이번에서는 이 3개를 복사를 할 건데 자, 아래로 반듯하게 내려오게 복사할 거예요. 그냥 끌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 삐뚤삐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반듯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수직으로 반듯하게 내려오면서 복사하게 해주세요. 자,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해주는 명령은 쉬프트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2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개체를요 끌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2번 도형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간격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밑에 3번, 4번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적당한 위치를 보시고 자, 2번 도형이 됐다라고 할 때는 키보드에서는 그대로 누르고 계세요. 자, 마우스에서만 손 떼세요. 자, 그럼 2번 도형이 완성됐고요. 그대로 2번 도형을 또 끌고 가서 3번 도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 떼고 자, 이번에 또 3번 도형을 끌고 내려가서 4번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도형의 그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다니시면서 해당하는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다가는 클릭하시고 바로 그냥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학교 안전 사고의 의미. 자, 2번째 도형에다가는 클릭하시고 배상 책임, 보상금, 청구 절차. 자, 3번째 도형은 클릭해서 학교 안전 사고 통계. 자, 4번째 도형은 클릭해서 학교 안전 사고 처리 절차.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시면 자, 글씨가 완성됐고요. 자, 시험지에는 여기 글씨가 검정색이에요. 근데 우리 건 흰색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빠뜨렸어요. 자, 아까 블럭 잡으셨고 우리 글꼴 바꾸고 글자 크기 바꿀 때 글자 색도 같이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모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글자는 기본이 검정색이고요. 흰색으로 나오는 글자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은 완성됐습니다. 자, 도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1번 부분이 여기 3번 도형에 있잖아요. 자, 글씨를 블럭 잡으시고 학교 안전사고 통계라는 글자를 블럭 잡으시고 예,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그룹에 있는 글씨를 네, 블럭을 잡아주세요.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으시고 그대로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네, 하이퍼링크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이퍼링크라는 곳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 슬라이드 5번으로 하라는 얘기는 여기 연결 대상, 여기 있는 연결 대상에서 현재 문서에 연결하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문서를 클릭해 놓으시면 네, 오른쪽에 위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5번으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슬라이드 5번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5번 클릭해 놓으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 적용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그룹, 예, 2번 영역 그림 삽입입니다. 픽처 폴더에서 그림 5번을 가지고 오고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가지고 오는 거는 삽입 탭이라는 거 이제 아실 테니까 삽입 탭 누르셔서 그림 들어가시고요. 그림 5번 클릭하시고 삽입. 자,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시험지에서 여기 지금 6개의 그림들이 묶여져 있는데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자를 건데요.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나면 여기 그림 도구에 있는 서식 탭이 눌려져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 자르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르기라는 글자 누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이렇게 검정색 막대가 생기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만 남길 거니까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기역자, 네, 뒤집어져 있는 모양의 기역자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셔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오시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요 그림만 남도록 해 놓으시고 자르신 다음에 옆에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네, 그림이 잘려진 겁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3번과 4번 도형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자, 텍스트의 하이퍼링크에서 5번 슬라이드로 연결 작업했고요. 2번에 있는 그림 삽입, 그림 가지고 와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갖다 놓았어요. 자, 그래서 2번 슬라이드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는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반복해서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목차 슬라이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텍스트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3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